우리 집 앵무새가 살인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효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외딴 집의 노모를 찾아와 세상 가장 다정한 미소로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가 떠나고 정막만 남은 집, 어둠 속에서 앵무새는 아들의 목소리를 섬뜩하게 흉내내기 시작했다. 다 내 거야. 그날 이후 노모의 평온했던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약상자는 제자리에서 사라졌고 분명히 껐다고 기억하는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푸른 혀를 날름거렸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기억력을 탓하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하시네요. 제가 관리해 드려야겠어요. 그녀의 집은 이제 거대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방문을 잠그면 문 밖으로 길게 들이운 아들의 그림자가 그녀를 옥죄었다. 비가 쏟아지던 밤, 아들은 낯선 사내 둘을 대동한 채 의사 선생님이라 소개했다. 그의 손에는 정신감정 소견서라는 글자가 선명한 서류가 들려 있었다. 노모가 뒷걸음질 치는 절망의 순간, 앵무새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정신감정, 정신감정. 다 내 거야. 그 외침에 노모는 무언가 깨달은 듯 맹렬한 기세로 아들의 멱살을 잡고 대치했다. 그리고 평생을 묻어온 비밀을 무기처럼 꺼내들며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절규했다. 내 놈이 누군데 내 재산을 탐내. 아들의 얼굴에서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충격과 혼란이 스쳤다. 그 순간 창밖의 번개가 어둠 속에 잠긴 늙은 감나무의 실루엣을 비추었다. 아들조차 몰랐던 평생을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려 하고 있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세상에서 어머니가 제일 소중한 거 아시죠? 비가 내리는 목요일 저녁, 외딴 시골집의 낡은 창문이 빗방울로 흐려졌다. 78세 오순덕 할머니는 커튼 사이로 어둠 속을 응시하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서는 앵무새 왕수다가 깃털을 다듬으며 가끔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다. 왕수다야, 강민이 또 늦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찍 현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어머니, 저예요. 문이 열리자 52세 최강민이 젖은 우산을 털며 들어섰다.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축축한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어머니, 비 맞으셨네요.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강민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계산된 느낌이었다. 오늘 병원 가셨어요? 응, 다녀왔어. 의사가 뭐라던? 할머니가 물었지만 강민은 대답 대신 할머니의 어깨를 도닥였다.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그만이죠. 그런데 강민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요즘 기억력이 좀 어떠세요?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왜?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강민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어제 가습을 끄는 거 잊어버리셨잖아요. 다행히 제가 확인했지만 내가 그랬나? 할머니는 당황했다. 분명히 끄고 나왔던 것 같은데. 강민은 할머니의 어깨를 더욱 부드럽게 감쌌다. 괜찮아요, 어머니.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와서 확인하는 거고요. 캬,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갑자기 왕수다가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강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웃음을 되찾았다. 아, 왕수다도 저보고 좋아하나 봐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어머니, 앵무새가 요즘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네요. 글쎄, 옛날부터 그랬어. 텔레비전 소리 따라하고. 할머니가 말하다가 멈췄다. 왕수다가 하는 말 중에 텔레비전에서 나올 리 없는 것들이 있었다. 강민이 찻잔을 가져오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차 좀 다르게 끓여볼까요? 제가 새로 산 건강차가 있어요. 뭔 차? 몸에 좋은 한방차예요. 기억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강민이 부엌으로 향하며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마음이 편하죠.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왕수다를 쳐다봤다. 앵무새가 고개를 기울이며 강민이 있는 부엌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신감정, 정신감정. 왕수다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할머니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왕수다야, 그 말 어디서 들었니? 하지만 앵무새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강민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어머니, 뜨거우니까 조심히 드세요. 차에서 나는 향기가 평소와 달랐다. 쓴맛 뒤에 묘한 뒷맛이 있었다. 할머니는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이 차 뭐가 들어갔나? 맛이 좀 이상한데. 한약재가 들어가서 그래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민의 미소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집은 점점 더 고립된 느낌이었다. 강민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졌다.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와? 혹시 무슨 일 있나? 강민이 할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차갑게 느껴졌다.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 걱정하는 게 이상한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다. 세상에서 어머니가 제일 소중하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정신감정, 정신감정. 왕수다가 갑자기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쳤다. 강민의 미소가 일순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그 미소가 할머니에게는 달리 보였다.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갑게.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기 시작했다. 강민이 떠난 후 오순덕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찻잔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차는 아직 반 정도 남아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다 마시고 싶지 않았다. 뒷맛이 계속 이상했기 때문이다. 정신감정, 정신감정. 갑자기 왕수다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앵무새를 바라봤다. 왕수다야, 그 말 또 하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그거 어디서 들었니? 하지만 왕수다는 대답 대신 깃털을 다듬으며 고개만 기울였다. 할머니는 벽시계를 봤다. 밤 11시. 강민이 온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가 남기고 간 차 냄새가 집안에 배어 있는 것 같았다. 평소보다 더 쓰고 약간 시큼한 냄새였다. 캬, 서류 준비됐어. 서류 준비됐어. 이번에는 왕수다가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할머니는 몸서리를 쳤다. 서류? 무슨 서류? 왕수다야, 그만해. 할머니가 앵무새의 우리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따르릉, 따르릉. 누가 이 밤에 전화를 할까?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강민의 목소리였다.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약은 드셨고요? 응, 잘 들어왔어. 근데 약이 뭐니? 아, 제가 놓고 간 차 말이에요. 그거 건강차예요.
저녁에 드시면 잠도 잘 오고 기억력에도 좋다고 해서요. 할머니는 탁자 위에 찻잔을 다시 봤다. 아직도 미지근하게 남아있는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다. 그런데 강민아, 이 차 맛이 좀.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어머니. 한약재 맛이라서요. 하지만 매일 드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정신감정, 정신감정. 왕수다가 갑자기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쳤다. 전화 너머로 강민의 목소리가 조금 굳어졌다. 어머니, 왕수다가 또 이상한 소리 하네요? 글쎄 말이야. 오늘따라 더 심해. 언제부터인지 자꾸 이상한 말을 해대는 거야. 어머니, 혹시... 강민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다. 요즘 기억이 좀 안 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왜? 내가 뭔가 이상해?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서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왜 강민이 자꾸 기억력 얘기를 하는 걸까? 정말 내가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진 건가?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왕수다가 또 다른 말을 외쳤다. 할머니는 오싹함을 느끼며 앵무새를 쳐다봤다. 왕수다야, 너 그 말 어디서 들었니? 다 내 거야는 또 뭐야? 앵무새는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였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할머니는 갑자기 며칠 전 일이 생각났다. 강민이 집에 와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물어보니까 어머니 약 어디 뒀나 찾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왕수다야, 혹시 강민이가 무슨 말하는 거 들었니? 서류 준비됐어. 정신감정. 앵무새가 다시 그 말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다. 며칠 전까지 분명히 식탁 위에 있던 약상자가 어디 갔을까? 강민이 가져간 걸까? 왜? 그리고 가스불. 분명히 끄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강민이 켜져 있었다고 했다. 정말 내가 깜빡한 걸까?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를 확인해 봤다. 모든 밸브가 제대로 잠겨 있었다. 그럼 강민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미친 게 내 놈이다. 미친 게 내 놈이다. 갑자기 왕수다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말을 외쳤다.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왕수다야. 그 말은 또 뭐니? 앵무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작은 검은 눈동자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할머니는 다시 찻잔을 봤다. 아직도 반쯤 남아있는 차가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왕수다가 하는 말들은 단순한 흉내가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진짜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이다. 그럼 정신감정, 서류 준비됐어. 다 내 거야 라는 말들은. 할머니는 서둘러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더 이상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다. 싱크대에 차를 모두 버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하지만 이미 반 컵이나 마셔버린 차 때문에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다. 몸도 평소보다 무거운 느낌이었다. 캬, 내 놈이다. 내 놈이다. 왕수다가 마지막으로 소리치고는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왕수다의 우리 앞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왕수다야, 너만이 진실을 알고 있구나. 그렇지? 앵무새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다. 밖에서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다. 집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결심했다. 내일 아침에 강민이 오면 정면으로 물어보겠다고. 왜 자꾸 내 기억력을 의심하는지,
약상자는 어디에 뒀는지, 그리고 그 이상한 차는 정체가 뭔지. 하지만 지금은 잠을 자야 했다. 차 때문인지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침실로 향하는 할머니의 뒤에서 왕수다가 작은 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속삭였다. 조심해, 조심해. 오순덕 할머니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어젯밤 차 때문인지 몸이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부엌으로 향해 약상자를 찾는 것이었다. 분명히 여기 뒀는데. 할머니는 식탁 위, 찬장 안, 서랍 속까지 샅샅이 뒤져봤지만 약상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혈압약, 소화제, 그리고 가끔 불면증 때 먹는 수면제까지 들어있던 빨간 약상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정신감정, 정신감정. 왕수다가 케이지 안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쳤다. 할머니는 앵무새를 바라봤다. 왕수다야, 혹시 강민이가 언제 약상자를 가져간 거 봤니? 하지만 앵무새는 고개만 기울일 뿐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아침은 어떠세요? 잘 주무셨어요? 할머니는 강민을 맞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강민아, 혹시 내 약상자 어디 뒀는지 아니? 약상자요? 강민이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그거 제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어요. 왜? 내가 먹어야 할 약들인데. 요즘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니까 약을 잘못 드실까봐 걱정되어서요. 제가 시간 맞춰서 가져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평생 약 잘못 먹은 적이 언제 있었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강민의 목소리가 더욱 다정해졌다. 나이 드시면 기억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잖아요.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셨고, 내가 언제 가스불을 안 껐다고 했니? 강민이 부엌을 가리켰다. 어제 제가 왔을 때 켜져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확인해서 끄긴 했지만,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를 살펴봤다. 모든 밸브가 제대로 잠겨 있었다. 어제도 분명히 껐는데 정말 깜빡했던 걸까? 캬, 거짓말, 거짓말. 왕수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강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니, 왕수다가 요즘 정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네요.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요? 글쎄 모르겠어.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앵무새를 바라봤다. 강민이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니, 오늘은 병원에 같이 가는 게 어떨까요? 요즘 기억력 검사도 있더라고요. 병원? 왜?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잖아요. 미리 검사 받아보시면 마음도 놓이고.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내가 치매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요. 강민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미리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강민은 다시 이상한 차를 끓여왔다. 어머니, 어제 드신 차 어떠셨어요? 좀 나아지는 느낌이 있으셨죠? 그 차가 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의원에서 특별히 조제해 준 건데요. 기억력 개선에 정말 좋다고 해서. 강민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매일 드시면 분명 효과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차를 선뜻 마시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속이 좀 안 좋아서. 어머니, 그래서 더 드셔야 해요. 이 차가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왕수다가 또 그 무서운 말을 반복했다. 강민이 앵무새 쪽을 흘끔 봤다. 어머니, 왕수다를 다른 곳에 맡기는 건 어떨까요?
요즘 너무 시끄럽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왕수다를 왜? 어머니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새들이 가끔 병균을 옮기기도 하고. 할머니는 왕수다를 보호하려는 듯 케이지 앞에 섰다. 안 돼. 왕수다는 내가 키울 거야. 그러시면 말이죠. 강민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였다. 하지만 정말 시끄러우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더욱 이상한 일을 발견했다. 서랍 속에 있던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진 것이다. 통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까지. 강민아, 할머니가 강민을 불렀다. 내 중요한 서류들이 없어졌어. 서류요? 어떤 서류들이요? 통장이랑 인감증명서, 집 관련 서류들 말이야. 강민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아, 그거요. 제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어요. 왜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가 깜빡하고 어디 뒀는지 못 찾을까 봐요. 요즘 기억력이 좀. 강민이 말을 흐렸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점점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게 강민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었다. 서류 준비됐어. 서류 준비됐어. 왕수다가 날카롭게 울었다. 무슨 서류? 할머니가 왕수다에게 물었다. 강민이 빠르게 개입했다. 어머니, 새가 하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의미 없는 소리일 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왕수다의 말이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저녁이 되자 강민은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어머니, 제가 요양원 몇 곳 알아봤는데 한번 구경 가보는 거 어때요? 요양원? 왜? 만약을 위해서요. 혼자 계시기 불안하시잖아요. 최근에 깜빡하는 일도 많아지시고. 할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난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물론이죠. 그냥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강민의 미소가 어둠 속에서 더욱 섬뜩해 보였다. 어머니를 위한 거니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약상자, 중요 서류, 그리고 이제는 요양원 얘기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계획처럼 보였다. 조심해. 위험해. 왕수다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결심했다. 내일부터는 더 주의 깊게 강민을 지켜봐야겠다고. 그리고 왕수다가 하는 말들의 진짜 의미를 알아내야겠다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집은 점점 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78년을 살아온 인생의 지혜로 이 위기를 반드시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오순덕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집 전화가 통화음을 내지 않는 것이었다. 이상하네. 할머니는 수화기를 여러 번 들어봤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전화선을 확인해 보니 연결되어 있었는데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때 강민이 들어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전화가 고장났나 봐. 소리가 안 나. 강민이 전화기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 이거 오래된 거라 그런가 보네요. 제가 수리기사 불러드릴게요. 언제 고쳐지려나?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요즘 이런 오래된 전화기 부품 구하기 어렵거든요. 강민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다. 할머니는 불안해졌다. 전화가 없으면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강민아, 그럼 혹시 내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니? 어머니가 핸드폰을 어떻게 써요? 복잡하기만 하고. 강민이 웃으며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대신 연락드릴게요. 점심즈음 할머니는 더욱 이상한 일을 발견했다.
매주 수요일에 찾아오기로 한 이웃 할머니 박정순 씨가 오지 않은 것이었다. 박정순 씨는 20년 넘게 함께 지낸 친구였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할머니의 유일한 낙이었다. 정순이가 왜 안 오지?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고립됐어. 고립됐어. 왕수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앵무새를 바라봤다. 왕수다야, 그 말은 또 어디서 들었니? 하지만 왕수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에 강민이 다시 왔을 때 할머니는 박정순 씨 얘기를 꺼냈다. 강민아, 혹시 정순이 할머니 봤니? 오늘 오기로 했는데 안 와서. 아, 박정순 할머니요? 강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며칠 전에 만났는데 자주 못 올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건강이 안 좋으시다나 봐요. 그리고 강민이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이상하다고? 깜빡깜빡 하시는 것 때문에요. 정순 할머니가 어머니 걱정되어서 가족들에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다. 박정순 씨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인데? 그런데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알아본 요양원 구경 가는 게 어떨까요? 강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직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전화도 고장났고 친구분들도 다들 걱정하시고. 강민의 목소리가 더욱 걱정스러워졌다. 만약 또 넘어지시거나 하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전화는 고장나고 친구는 오지 않고 강민은 자꾸 요양원 얘기를 한다. 캬, 함정이야. 함정이야. 왕수다가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쳤다. 강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니, 왕수다가 정말 이상해요.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무슨 스트레스? 어머니가 요즘 불안해하시니까 왕수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동물들이 그런 걸 잘 감지하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봤다. 평소라면 이웃집 불빛이 보이는데 오늘은 유난히 어두웠다. 마치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직접 박정순 씨 집으로 가보기로 했다. 집에서 나서려는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상하네. 열쇠를 돌려봐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 잠금 장치가 걸린 것 같았다. 그때 강민이 나타났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정순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 강민이 문을 확인해 보더니 말했다. 아, 이거 안전 잠금 장치가 고장 났나 봐요. 제가 수리해 드릴게요. 언제? 오늘은 부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요. 내일이나 모레쯤? 강민이 미안한 듯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 요즘 혼자 외출하시는 거 위험해요. 만약 밖에서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점점 무서워졌다. 전화도 안 되고 문도 안 열리고 이제는 아예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감옥이야. 감옥이야. 왕수다가 절규하듯 외쳤다. 강민이 왕수다 쪽을 째려봤다. 어머니, 정말 왕수다를 어디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해서 어머니 정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돼. 왕수다는 내가 키울 거야. 그럼 적어도 다른 방에 두시는 건 어때요? 밤에 시끄럽잖아요. 할머니는 왕수다를 보호하려는 듯 케이지 앞에 섰다. 이제 왕수다만이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 강민이 나간 사이 할머니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출구가 있는지 확인해 봤다.
하지만 뒷문도 잠겨 있고 창문들은 모두 1층이라 나가기 어려웠다. 그때 왕수다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계획대로, 계획대로. 할머니는 앵무새에게 다가갔다. 왕수다야, 무슨 계획? 요양원, 서류, 다 내 거. 왕수다가 조각조각 내뱉었다.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강민이 말하는 모든 단어들을 왕수다가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말들이 모두 연결되고 있었다. 전화 차단, 친구 차단, 외출 차단. 그리고 요양원. 강민이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었다. 할머니는 왕수다에게 속삭였다. 왕수다야, 우리가 위험에 빠진 거지? 앵무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강민이 돌아왔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요양원 팸플릿 가져왔어요.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그 팸플릿을 받으면서 깨달았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가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집은 이제 감옥이 되었고 강민은 간수가 되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왕수다와 함께 이 거대한 함정 속에 갇혀버린 것이었다. 창밖에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집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잠겨갔다. 오순덕 할머니는 고립된 집에서 이틀째 밤을 보내고 있었다. 강민이 가져온 요양원 팸플릿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는 왕수다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앵무새만이 이 상황에서 유일한 동맹이었다. 왕수다야, 너만이 진실을 알고 있구나. 할머니가 새장 앞에 앉으며 말했다. 캬,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왕수다가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쳤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그 말이 단순한 흉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진짜 말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강민이가? 다 내 거야. 집도 내 거, 돈도 내 거. 왕수다가 더욱 또렷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다. 강민이 정말로 그런 말을 했구나. 언제? 어디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할머니는 왕수다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저 그래.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왕수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강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표정을 본 할머니는 확신했다. 왕수다가 하는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어머니, 요양원 팸플릿은 보셨어요? 강민이 화제를 돌렸다. 아직 안 봤어. 꼭 보세요. 정말 좋은 곳들이에요. 강민이 팸플릿을 가리키며 말했다. 24시간 간병 서비스에 의료진도 상주하고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 딱 맞는 곳이에요. 할머니는 강민의 말투에서 압박감을 느꼈다. 난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혹시 또 넘어지시거나 하면. 강민이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요양원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서류 준비됐어. 서류 준비됐어. 왕수다가 날카롭게 울었다. 강민이 앵무새를 째려봤다. 어머니, 정말 왕수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요양원에는 애완동물을 데려갈 수 없어서. 왕수다는 어떻게 하라고? 걱정 마세요. 제가 좋은 곳에 맡겨드릴게요. 강민의 미소가 차가웠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다. 왕수다마저 빼앗으려는 거구나. 난 왕수다 없이는 못 살아. 어머니, 앞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셔야 해요. 왕수다는 제가 잘 돌봐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왕수다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 케이지 안에서 날개를 펼치며
마치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 했다. 정신감정, 정신감정, 어머니 미쳤어. 왕수다가 연달아 외쳤다. 강민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다. 뭐라고? 할머니도 깜짝 놀랐다. 왕수다가 방금 뭐라고 했지? 어머니 미쳤어. 치매야. 요양원 보내. 왕수다가 계속 외쳤다. 강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왕수다에게 다가갔다. 이상하네. 왜 갑자기? 할머니는 번개처럼 깨달았다. 왕수다가 지금까지 강민이 전화로 누군가와 나눈 대화를 따라하고 있는 것이었다. 강민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왕수다가 하는 말이 다 누구한테 들은 거야? 어머니, 그건 그냥 다 내 거야. 집도 내 거. 어머니 죽으면 다 내 거. 왕수다가 결정적인 말을 했다. 강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다. 너, 누구랑 그런 얘기를 했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늙은 년이 언제까지? 왕수다의 폭로는 계속됐다. 할머니는 몸이 떨렸다. 강민이 정말로 그런 말을 했구나. 강민아, 너 정말 그런 말을 했니? 강민이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듯 표정을 바꿨다. 그 완벽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다. 뭐 어쩌실 건데요, 어머니? 할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제야 강민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었구나. 52년을 살면서 어머니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이제 좀 제 인생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강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애정이 없었다. 요양원 보내고 집 팔아. 돈 다 가져와. 왕수다가 강민의 계획을 모두 폭로했다. 할머니는 무릎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너를 위해 평생 뭘 해주셨다고요? 강민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어머니가 해주신 건 간섭과 잔소리뿐이었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사랑으로 기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럼 그 차도 약상자 감춘 것도 전화 고장 낸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강민이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면 치매라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캬, 나쁜 놈, 나쁜 놈. 왕수다가 분노하며 소리쳤다. 강민이 왕수다를 노려봤다. 정말 시끄러운 새네. 내일 당장 없애버려야겠어. 왕수다한테 손대지 마. 할머니가 간신히 일어나 새장을 보호하려 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내일 요양원 견학 가기로 했으니까 준비하세요. 안 가. 가셔야 해요. 선택권이 없어요. 강민의 목소리가 협박적으로 변했다.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시면 제가 법적 보호자가 되거든요. 그럼 모든 걸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절망적인 기분이었다. 강민이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놓았구나. 도망가, 도망가, 위험해. 왕수다가 간절하게 외쳤다. 강민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만 가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올게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할머니는 왕수다에게 다가갔다. 왕수다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끝까지 몰랐을 거야. 할머니, 도망가. 왕수다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78년을 살아온 지혜로 이 위기를 반드시 헤쳐나가겠다고.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에는 오히려 새로운 각오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한밤중 시계가 12시를 알리는 순간 할머니의 잠을 깨운 것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정막을 찢으며 울려 퍼졌다. 누구지? 할머니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왕수다가 불안한 듯 날갯짓을 했다. 똑똑똑. 다시 들려오는 노크 소리는 더욱 급해졌다. 어머니, 저예요. 강민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뚫고 들어왔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다. 강민이 이런 시간에 올 리 없었다. 더욱이 혼자가 아닌 것 같았다. 대문 너머로 웅얼거리는 낯선 목소리들이 들렸기 때문이다. 잠깐만, 옷 좀 입고. 할머니는 서둘러 가운을 걸쳤다. 왕수다가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쳤다. 의사 왔어. 의사 왔어.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다. 왕수다가 어떻게 의사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까?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 대문을 열자 강민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둘이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가방에서는 무언가 금속성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강민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없었다. 어머니를 위한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의사? 할머니는 뒤로 물러섰다. 내가 언제 의사를 부르라고 했니? 어머니, 요즘 많이 이상하셨잖아요. 물건도 잃어버리시고 가스불도 깜빡하시고. 강민이 한 걸음 다가왔다.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해요. 앞선 사내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의 얼굴은 의사답지 않게 거칠었다.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말투도 어딘지 어색했다. 정신건강의학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정신과 의사를? 어머니, 요즘 자꾸 헛것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강민이 문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앵무새가 말을 한다고도 하시고. 왕수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쳤다. 도장 찍어. 서류 준비됐어. 도장 찍어. 할머니의 등골에 찬 기운이 흘렀다. 왕수다는 분명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 봐요, 어머니. 강민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앵무새가 말을 한다고 하시니까요. 두 번째 사내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주사기와 약병들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들은 의사가 아니다. 아들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 사람들 정말 의사 맞니? 물론이죠, 어머니. 강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당장 입원시켜야 한다고 하시네요. 입원? 할머니는 뒷걸음질 쳤다. 나는 아무 데도 안 가. 첫 번째 사내가 주사기를 꺼내며 다가왔다. 할머니, 진정제 한 대만 맞으시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납치였다. 강민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것이었다. 안 돼. 할머니가 소리쳤다. 내가 미친 게 아니야. 왕수다가 날개를 퍼덕이며 울부짖었다. 도망가, 도망가, 위험해. 강민이 마침내 가면을 벗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순순히 따라오세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요. 할머니는 뒤로 물러서며 거실로 뛰어들었다. 사내들이 뒤따라 들어왔다. 한 명은 주사기를 들고 다른 한 명은 밧줄 같은 것을 꺼냈다. 강민아, 할머니가 절규했다.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니? 왜 이러니? 잘못하신 거 없어요, 어머니. 강민이 비웃었다. 다만 너무 오래 사셨을 뿐이죠. 그때 왕수다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감나무, 감나무 아래 진실이 있어. 할머니는 왕수다의 말에 번개 맞은 듯 했다. 감나무 아래, 그곳에 묻어둔 비밀. 강민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될 그 진실이. 아,
할머니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내가 그걸 알고 있구나. 강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뭘 알고 있다는 거죠? 할머니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강민이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왜 정신병원에 가두려 하는지, 감나무 아래의 진실을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강민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 선생님들, 강민이 사내들에게 말했다. 빨리 끝내세요. 사내 중 하나가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주사기의 끝에서 한 방울의 액체가 떨어졌다. 할머니는 코너에 몰렸다. 이 밤이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왕수다가 마지막으로 외쳤다. 미친 건 내 놈이다. 미친 건 내 놈이다. 창밖에서 천둥이 치기 시작했다. 주사기가 할머니의 팔로 향하는 순간 할머니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번개가 번쩍이는 가운데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늙은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40년 전 그날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다. 여보, 여기에 감나무를 심어요. 젊은 할머니가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새 아들을 위해서요. 그때 강민은 겨우 12살이었다. 친부모를 잃고 길에서 떠돌던 아이를 데려온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다. 순덕아, 이 아이는 우리 친아들이야. 남편이 어린 강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이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어. 알아요. 평생 비밀로 할게요. 그들은 감나무 뿌리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를 묻었다. 그 안에는 강민의 진짜 출생 기록과 입양 서류가 들어 있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숨겨둔 것이었다. 이 나무가 자라는 동안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될 거야.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 할머니는 그 비밀을 혼자 지켜왔다. 강민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할머니, 사내의 거친 목소리가 할머니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주사기 끝이 할머니의 팔에 닿으려는 순간이었다. 잠깐, 할머니가 소리쳤다. 강민아, 감나무 얘기 좀 하자. 강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는 그 감나무 말이야. 할머니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내가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제 알겠어. 사내들이 잠시 멈춰서며 강민을 바라봤다. 강민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다. 어머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할머니가 비웃었다. 그럼 내가 왜 며칠 전부터 밤마다 마당을 기웃거렸는지 설명해봐. 강민의 눈이 흔들렸다.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강민이 밤중에 삽을 들고 감나무 주변을 파헤치려다 포기하기를 반복하는 것을. 왕수다가 날개를 펄럭이며 외쳤다. 비밀 상자. 감나무 아래 비밀 상자. 강민이 창백해졌다. 저 새가 어떻게. 내가 가르쳤잖아.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왕수다가 다 들었어. 감나무 아래, 비밀 상자, 진짜 출생 기록. 사내 중 하나가 강민에게 물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는 건가요? 강민이 급하게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노인 치매 증상이에요. 빨리 끝내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강민아,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게 뭔지 말해볼까?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 거야. 내 진짜 부모가 누군지, 너는 어디서 왔는지. 닥쳐요. 강민이 처음으로 고함을 쳤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할머니가 서서히 일어났다. 그럼 왜 몇 년 전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내 친부모를 찾으려고 했니? 왜 족보를 뒤지고 출생신고를 추적했니? 강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떻게 그걸?
너는 감나무 아래에 뭔가 묻혀 있다는 걸 알아냈어. 그리고 그게 내 진짜 정체성과 관련 있다는 것도. 할머니가 한 걸음 다가갔다. 하지만 무서웠지? 진실을 알게 되는 게. 사내들이 어리둥절해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이제는 다 제 거니까. 내 거?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감나무 아래 뭐가 묻혀 있는지 정말 알고 있다고 생각해? 강민이 당황했다. 입양 서류요. 출생 기록이요. 틀렸어.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다. 그런 건 진작에 꺼내서 태워버렸어.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말이야. 혹시라도 내가 상처받을까봐. 할머니가 차근차근 말했다. 지금 감나무 아래 있는 건 전혀 다른 거야. 강민이 뒤로 물러섰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야. 내가 20살이 되면 주려고 했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 편지에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혈육이 아니어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적혀 있어. 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왕수다야, 아빠 편지 어디 있다고 했지? 왕수다가 또박또박 말했다. 사랑하는 강민아,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그 순간 강민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이었다. 남편이 살아생전 앵무새에게 가르쳤던 말이었다. 사내들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를 봤다.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그런 편지가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가 이런 짓을 하는 한 절대 줄 수 없어. 밖에서 천둥이 더욱 크게 울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왕수다가 마지막으로 외쳤다. 강민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때였다. 강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사설탐정 김이었다. 강민이 전화를 받자 탐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민 씨 찾았습니다. 당신 친부모님 묘지를. 모든 것이 정지된 듯했다. 전화가 끊어진 후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강민은 휴대폰을 든 채 굳어 있었고 사내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민아, 이제 알겠니? 내가 찾던 답은 감나무 아래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어. 강민이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친부모님 묘지라니.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그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이미 죽은 사람들을 찾고 있었어. 그리고 살아있는 가족을 버리려 했고. 사내 중 하나가 불편해하며 강민에게 말했다. 강민 씨, 일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단순한 일만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에요. 강민이 급하게 소리쳤다. 계속 진행하세요. 계획대로 하면 돼요. 할머니가 강민을 바라봤다.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강민아,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미친 거야. 제가 미쳤다고요? 강민이 비웃었다. 어머니야말로 정신이 나갔어요. 앵무새가 말한다고 믿으시고 없는 편지 얘기나 하시고. 왕수다가 갑자기 날개를 퍼덕이며 외쳤다. 서류 준비됐어. 정신감정. 도장 찍어. 강민이 멈칫했다. 그 말들은 분명 자신이 사내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 할머니가 서서히 미소를 지었다. 왕수다가 다 들었어, 강민아.
내가 이 사람들과 짜고 친 모든 계획을. 뭐라고요? 정신감정서를 위조해서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후견인 신청을 해서 내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 말이야. 사내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일이 틀어지고 있었다. 강민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야. 할머니가 사내들을 가리켰다. 의사라면 환자를 억지로 붙잡고 주사를 놓으려 하지 않아.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가족의 동의를 받지. 첫 번째 사내가 화를 냈다. 강민 씨,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으면 일을 안 받았을 겁니다. 조용히 해요. 강민이 소리쳤다. 어머니, 이제 그만 순순히 따라오세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요. 결과가 똑같다고? 할머니가 일어섰다.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강민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미 후견인 신청서는 접수했어요. 정신감정서도 준비됐고, 강민이 인주를 꺼내며 말했다. 어머니가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끝나요. 할머니가 서류를 바라봤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정신질환자 진단서, 후견인 지정 동의서, 재산관리 위임장. 이 모든 걸 언제부터 준비했니? 몇 달 전부터요. 강민이 냉정하게 답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위험하다고?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위험한 건 내 놈이잖아. 그때 왕수다가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서류 준비됐어. 정신감정. 도장 찍어. 미친 건 내 놈이다. 미친 건 내 놈이다. 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왕수다가 그의 모든 계획을 정확히 따라하고 있었다. 저새를 좀 조용히 시켜요. 왜? 할머니가 물었다. 내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말이야?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왕수다는 들은 말만 따라해. 내가 혼자 중얼거린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 강민이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해? 할머니가 소리쳤다. 나를 미치광이로 만드는 게 나를 위한 거야? 어머니는 정말 혼란스러워 하시잖아요. 약도 까먹으시고 가스불도 깜빡하시고. 그건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잖아. 할머니가 진실을 폭로했다. 내 약을 숨기고 가스불을 켜놓고 물건들을 다른 곳에 옮겨놓고. 사내들이 놀란 표정으로 강민을 바라봤다. 정말입니까? 강민이 급하게 변명했다. 그건 어머니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분노했다. 너는 나를 고의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어. 전화선도 끊고 이웃들도 못 오게 하고. 왕수다가 다시 외쳤다. 고립시켜. 혼란시켜. 미치게 만들어. 강민이 완전히 당황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할머니가 한 걸음 다가갔다. 이제 내 본 모습이 나왔구나. 착한 아들 연기하느라 힘들었지? 연기가 아니에요. 그래. 할머니가 차갑게 웃었다. 그럼 내가 밤마다 컴퓨터로 정신병원 입원비를 계산한 것도 연기야? 내 통장 잔고를 확인한 것도? 강민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가면이 떨어져 나갔다. 어차피 언젠가는 제 거가 될 거잖아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가져야겠다는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래서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어머니께서 정신병원에 계시면 편안하실 거예요.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게요. 할머니가 강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순간 할머니의 혼란스럽던 정신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미친 건
할머니가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내가 아니라 내 놈이다. 번개가 치면서 거실이 순간적으로 환해졌다. 그 빛 속에서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다. 왕수다가 마지막으로 울부짖었다. 내 놈이다. 내 놈이다. 미친 건 내 놈이다. 천둥 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를 뚫고 거실에 울려 퍼졌다. 처음으로 할머니가 진짜 분노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강민이 뒤로 물러섰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흐릿했던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로워졌고 구부정했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어머니.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할머니가 소리쳤다. 내가 언제부터 나를 어머니로 여겼니? 사내들이 불안해하며 서로 눈치를 봤다. 상황이 완전히 틀어진 것을 깨달았다. 강민 씨, 우리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안 돼요. 강민이 급하게 막아섰다. 계약대로 끝까지 해야죠. 계약? 할머니가 비웃었다. 무슨 계약이야? 나를 납치하는 계약? 두 번째 사내가 짜증을 냈다. 강민 씨, 처음 말과 다르잖아요. 단순한 정신병원 이송이라고 했으면서 이게 뭐예요? 그냥 조금 복잡한 거예요. 강민이 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서. 고집이 세다고? 할머니가 한 걸음 다가갔다. 내가 고집이 센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쟁이야. 왕수다가 날개를 펼치며 외쳤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나쁜 놈. 강민이 왕수다를 노려봤다. 저새만 없으면. 왕수다가 뭘 잘못했니? 할머니가 왕수다 앞을 막아섰다. 진실을 말한 게 잘못이야? 진실? 강민이 헛웃음을 쳤다. 새가 무슨 진실을 알겠어요? 왕수다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한 거야.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혼자서 중얼거린 모든 계획을. 첫 번째 사내가 강민에게 다가갔다. 강민 씨, 솔직히 말하세요. 우리를 속인 거 맞죠? 아니에요. 강민이 급하게 부인했다. 어머니가 정말 치매가. 치매?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설명해봐. 강민이 말문이 막혔다. 지금 할머니의 모습은 치매 환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할머니가 사내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속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이용해서 나를 해치려고 한 거야. 뭐라고요?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일부러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약을 숨기고 물건을 옮겨놓고 가스불을 켜놓고. 두 번째 사내가 화를 냈다. 강민 씨, 이게 사실이에요? 강민이 식은땀을 흘렸다. 그건.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의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덧붙였다. 의사라면 먼저 진료를 하고 가족과 상담을 하지. 이렇게 강제로 주사를 놓으려 하지 않아요. 사내들이 강민을 노려봤다. 강민 씨, 우리를 완전히 속였네요. 잠깐만요. 강민이 절규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강민이 갑자기 거실 서랍을 열어젖혔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어머니. 강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제 와서 알아채도 소용없어요. 할머니가 강민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곳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다. 강민아, 그걸 왜? 당신은 오늘 밤 여기서 사라지는 겁니다. 강민이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다.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어요. 사내들이 뒤로 물러섰다. 야, 이건 아니잖아. 우리는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어. 그럼 나가세요. 강민이 소리쳤다.
혼자서라도 할 수 있어요. 사내들이 서둘러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강민이 그들을 막아섰다. 안 돼요. 여러분도 이미 공범이에요. 지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뭐라고? 어머니를 납치하려 했다고 신고할 거예요. 강민이 협박했다. 여러분 얼굴 다 CCTV에 찍혔을 거고. 할머니가 상황을 파악했다. 강민이 사내들까지 올가매려는 것이었다. 강민아, 그만해. 할머니가 외쳤다. 이 사람들은 내가 속인 거잖아. 닥쳐요. 강민이 칼을 할머니에게 향하며 소리쳤다. 이제 그만 순순히 따라오세요. 왕수다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도망가. 위험해. 도망가. 그 순간 할머니가 움직였다. 놀랍게도 78세의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할머니가 거실 테이블 위에 꽃병을 집어들었다. 내가 먼저 손을 댔으니까 이제는 정당방위야. 강민이 당황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할머니가 꽃병을 높이 들었다. 내 집에서 나한테 칼을 들이대는 놈을 혼내주는 거지. 사내들이 뒤에서 소리쳤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강민이 칼을 휘둘렀다. 할머니가 재빠르게 피하며 꽃병을 던졌다. 꽃병이 강민의 어깨에 맞으며 깨져버렸다. 아! 강민이 비틀거렸다. 그 틈에 할머니가 부엌으로 뛰어갔다. 어디 가요? 강민이 뒤따라갔다. 부엌에서 추격전이 시작됐다. 할머니는 식칼을 집어들고 강민은 피가 흐르는 어깨를 부여잡고 있었다. 강민아. 할머니가 식칼을 들며 소리쳤다. 아직 늦지 않았어. 그만두고 사과해. 사과? 강민이 비웃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왜 돌이킬 수 없어? 아직 아무도 다치지 않았잖아. 아무도 안 다쳤다고? 강민의 눈이 흉악해졌다. 저는 평생 상처받고 살았어요. 친부모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르고. 그게 내 잘못이야? 할머니가 반박했다. 나는 너를 친아들처럼 키웠어. 친아들처럼? 강민이 헛웃음을 쳤다. 진짜 아들이었다면 이런 고민도 안 했을 거예요. 그때 왕수다가 부엌으로 날아왔다. 강민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강민이 왕수다를 향해 칼을 휘둘렸다. 닥쳐. 왕수다.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위기의 순간이었다. 밖에서는 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강민의 칼날이 왕수다를 향해 번뜩이는 순간 할머니가 모든 것을 걸고 외쳤다. 넌 처음부터 내 아들이 아니었어. 칼을 휘두르던 강민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시간이 정지된 듯했다. 뭐라고요? 할머니의 눈에서 40년간 숨겨온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내 친부모는 살아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찾던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야. 강민이 뒤로 비틀거렸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할머니가 비참하게 웃었다. 탐정이 찾은 건 내 친부모 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야. 내 진짜 부모는 지금도 서울에서 널 찾고 있어. 강민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다. 그럴 리가. 제가 고아원에서. 고아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너는 고아원 출신이 아니야. 너는 유괴된 아이였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이 칼을 떨어뜨렸다. 유괴요?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40년간의 무게가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다. 내가 12살 때 내 아버지가 널 데려왔어. 길에서 배고파하는 아이를 주워왔다고 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나중에 알았어. 내 아버지가 술빚 때문에 너를 팔아넘긴 거였어. 팔아넘겼다고요? 내 친아버지는 도박꾼이었어.
빚에 쪼들려서 내 엄마 몰래 너를 인신매매업자에게 넘겼어.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우리 남편이 그 업자한테서 너를 사온 거야. 강민이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내 친부모는 40년 동안 널 찾고 있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는 아직도 실종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혹시라도 내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봐서. 왕수다가 조용히 날아와서 할머니 어깨에 앉았다. 엄마, 아빠, 찾아요. 강민이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왜? 강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해? 할머니가 울먹였다. 어린 너에게 내가 팔려온 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럼 제가 성인이 된 후에라도. 그때는 이미 늦었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내 친부모 정보를 가진 그 업자도 죽었고 기록도 다 사라졌어. 어떻게 찾겠어? 강민이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다. 그럼 저는 진짜로 누구예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너는 김민철이야. 1973년 3월 15일생. 부산에서 태어났어.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었다. 내 엄마 이름은 박영희, 아버지는 김동수였어. 김민철. 강민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뇌었다. 그럼 최강민은 우리가 지어준 가명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강민이 울음을 터뜨렸다. 40년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제가 뭘 한 거예요? 강민이 자신의 머리를 쳤다. 제 진짜 가족을 버리고 저를 키워준 분을 해치려 했고. 할머니가 강민에게 다가가서 등을 토닥였다. 아직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다고요? 강민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하지 않았잖아.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것도 내 선택이야. 왕수다가 강민 앞으로 날아와서 말했다. 미안해. 미안해. 강민이 왕수다를 바라봤다. 이 새가 저보다 더 인간적이네요. 할머니가 강민의 손을 잡았다. 강민아, 아니 민철아.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강민이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는 진짜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용서를 받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같이 내 부모님을 찾아보자. 정말요?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강민을 끌어안았다. 너는 내가 40년간 키운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엄마야. 강민이 할머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울어. 할머니가 강민의 등을 토닥였다.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왕수다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족, 진짜 가족.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있었다.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어왔다. 강민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어머니, 감나무 아래 정말 아버지 편지가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내 아버지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적어 놓으셨어. 그럼 내일 같이 꺼내볼까요? 그래, 그러자. 강민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다. 이웃이 신고한 것이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강민을 바라보더니 경찰에게 말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오해가 있었어요.
경찰이 어리둥절했지만 할머니와 강민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안심하며 돌아갔다. 강민이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강민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가족은 서로 용서하는 거야. 왕수다가 마지막으로 외쳤다. 집이야. 진짜 집이야. 천둥은 그쳤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